이슈 인터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모실 분은요, 제가 이분을 생각하면은 귀염귀염 하면서도 굉장히 희망의 메시지를 던질 줄 아는 그런 정치인. 또 뭐라고 해야 되지? 이분하고 인터뷰를 할 때마다 늘 재밌습니다. 그래서 인터뷰를 하고 나서 오히려 제가 더 많은 힘을 얻고 가는 그런 정치인이 있어서 오늘 모처럼 제주도의회 의원회관을 찾아왔습니다. 자, 함께 가보실까요? 자, 제가 이렇게 드디어 찾아온 곳은 바로 아까 이제 현판도 보셨지만 제주특별자치도 의회 김경미 의원님 실입니다. 네, 의원님 반갑습니다. 예, 잘도 오랜만에 뵙습니다. 예, 잘도 오랜만에 뵙습니다. 예, 제가 이렇게 비디오 스타일의 이제 그 팟캐스트를 한 지가 조금 됐는데 우리 의원님하고는 그동안 제가 비디오로 안 하고 이제 오디오로만 몇 차례 그렇죠. 예, 하다 그렇죠. 보니까 저의 이 변신에 첨단 장비가 네. 있는지 몰랐습니다. 의원님 깜짝 놀랐었다는. 네, 아무튼 덕분에 나날이 발전하고 있습니다. 네, 아무튼 저 의원님 오랜만에 뵀는데요. 시청자 여러분들께, 청취자 여러분들께 좀 인사하시면서 그동안의 근황 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 연예인처럼 텔레비전에 많이 비춰지는 김경미 의원입니다. 여전하시군요, 이 자기애가. 그 조금 죄송스러운 건 제가 그 SNS 활동이 좀 뜸해서 무슨 일이 있냐 이렇게 걱정하시는데 제가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이게 의정 활동은 지금 열심히 하고 있지만 그 할머니가 일단 됐다라는 거 하나, 그리고 조금 신체적으로 좀 다쳐서 회전근개 파열이 돼가지고 아예 이렇게 거동을 이렇게 하지 못하게 이렇게 휠체어도 조이스틱을 근근히 움직일 정도로 된 게 한 몇 개월, 한 6, 7개월 되다 보니까 자판이나 이런 거 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어서 좀 SNS 활동이 좀 뜸했고 책장 넘기기까지 힘들었음에도 또 자기애가 있는 저로서 행정사무감사도 열심히 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몸이 안 좋으셨군요. 또. 네, 몸이 안 좋았습니다. 정치인의 몸은 공공재다.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더더욱 소중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근데 이렇게 몸이 다쳤다는 분이 얼마 전에는 뭐 2024 전국 장애인 체육대회에 선수로 또 직접 출전을 했다라고.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 이게 선수부가 아니고요, 동호인부입니다. 동호인부. 네. 어쨌든 선수로 출전을 하셨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제가 원래 그 파크 골프가 제주도 대표였습니다. 근데 한 7년, 6년 된 거죠. 그 골프채를 안 한 지가. 근데 이번에 동호인부로 좀 나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주변에서 권장을 했는데 동호인부는 딱 하루기 때문에 제가 일정이 행정사무감사랑 이렇게 겹쳐서 나가기가 힘들어요. 선수분 뭐 2인조 4인까지 하면 5일을 뛰어야 되거든요. 근데 동호인부 딱 하루니까. 하루. 그래서 근데 동호인부도요 제주도 선발전을 해야 됩니다. 제가 그것도 선발전을 또 좀 치열하네요 나름. 한타 차로 선발전 통과했고요. 연습을 못해서 한타 차로 했는데 아무도 메달을 기대하지 않았으나. 무려 은메달을 획득을. 요 한번 축하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은메달. 그러면 혹시 금메달은 어느? 경상북도. 이 보통 이제 그 동메달이 메달에 대한 만족도가 가장 높고 맞습니다. 은메달이 한 단계 더 높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 좀 만족도가 안 좋다라고 하는데 그럼에도 근데 제가 출전하게 된 건 주변에서 이렇게 그 전에 선수 생활을 했으니까 해보았으면 좋겠다는 권유도 있었지만 실은 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이번에 파리 올림픽 제가 도정 질문회도 했는데 파리 올림픽 때 우리 비장애인 분과 관련해서 정말 모든 공중파, 하물며 공중파가 아닌데도 이게 금메달 소식이라든가 여러 개 나왔는데 우리 그 파리올림픽 끝나고 우리 패럴림픽, 파리에서 한 패럴림픽 올림픽은 누가 금메달을 따는지 관심도 없어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우리 좀 안타깝습니다. 26년도 우리 제주도가 전국체전도 있는데
장애 비장애 하지 않고 체육 선수들의 좀 관심도가 있었으면 좋겠다 해서 의원이 가면 좀 관심도가 높아지지 않을까. 이거 좋네요. 관심도 많이 높아졌었어요. 의장님도 오시고. 앞으로 다른 종목도 혹시 한번. 저는 그저 다른 의원님들 보고 강추 좀 하세요. 아무튼 참 우리 의원님을 뵐 때마다 늘 느끼는 거지만 참 긍정의 에너지가 굉장히 흘러 넘친다. 아유, 감사합니다. 할머니가 됐다는 건 좀 인생에 있어가지고 어떤 변화가 있는 겁니까? 아이를 많이 보는 시간이 많더라고요. 급하게. 이 말은 진짜인 게 제가 전에 한번 다른 일로 한번 취재 때문에 한번 전화를 드렸었는데 애 때문에 꼼짝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그런 얘기를 한번 주셔가지고 할머니로서의 새로운 인생을 또 경험할 수 있다는 것도 어떻게 보면 삶이 주는 행복 아니겠습니까? 아니 또 할머니인데 또 정치인인 게 이렇게 아이를 보면서 다음 세대 너희들 참 불행하겠다고 이러면서 아이를 봐지고 기후 위기가 아니고 기후 재앙 시대인 것 같다. 너희들이 또 이제 부양할 식구가 많아져 인구 절벽 시대니까. 이러면서 아이 머리를 진짜 불쌍하다 이 얘기를 하면서 하니까 우리 딸이 엄마 제발 그만 불쌍하다고 얘기를 네, 아무튼 참 공감 능력 만땅, 자기의 만땅. 참 우리 의원님을 볼 때마다 이런 게 옛날하고 지금하고 초지일관 변하지 않는다. 그거 변하면 안 돼요. 네, 그렇습니다. 본격적인 의정 활동 얘기 한번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김경미 의원님 하면은 원래 이제 딱 자연스럽게 자동으로 보건복지안전위원회라는 게 이게 트레이드마크처럼 늘 따라다녀 왔는데 이번 하반기부터 행정자치위원회로 이렇게 옮겨가지고 활동을 하게 되셨거든요. 좀 어떻게 옮긴 지 넉 달이 됐는데 좀 몸에 맞으십니까? 제가 행정이? 초선 때도요 보건복지안전위에 있다가 농수축 경제위원회가 그렇죠. 있어요. 농수축 경제위를 하셨죠. 그때도 제가 탐나는 점부터 해서 지금 농산물 가격 안전관리 제도부터 시작해서 상당히 많은 부분에 특히 드림타워 대규모 점포 그런 부분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한 예산과 관련한 질의를 공격적으로 했던 기억이 있어요. 난 뭘 해도 잘해. 근데 행정자치위원회는 정말 오고 싶었던 위원회입니다. 여기 뭐 오면 떨어지는 게 좀 다르나요? 제가 뭐에 관심이 있냐면 지방과 관련한 우리 마을과 관련한 부분도 있지만 마을. 지속 가능한 발전. 제가 그 의원이 되기 전에도 지속 가능한 발전 목표와 관련한 것들을 좀 같이 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그 지속 가능한 발전 목표 20년 기본 전략을 세우는 해입니다. 그래서 정말 오고 싶어서 그 기본 전략을 좀 함께 고민하고 싶었다. 그리고 행정체제 개편이 또 우리 이제 오영훈 도정의 이게 핫 이슈의 공약이라서 그것도 함께 연대하고 싶다. 연대하고 싶다. 힘을 실어주고 싶다. 힘을 실어주고 싶다. 그리고 마을과 관련한 무슨 마을 공동 돌봄은 제요구를 당했지만 마을 공동 돌봄, 그러니까 마을과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 마을의 발전이 우선이 돼야 이게 풀뿌리가 먼저 돼야 제주도 전체 발전이 된다. 이게 있어서 행자인 오고 싶었으나 초선 때 힘에 밀려가지고 재선이 되니까 온 것 같습니다. 힘에 밀린 겁니까? 아무튼 우리 의원님은 공동체에 참 관심이 많으셨다. 네, 공동체의 미래, 운명에 대해서 참 관심이 많으셨는데 요즘 제주 지역 공동체의 최대 이슈. 우리는 우리의 권력 구조와 우리의 행정계층 구조를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기초자치단체 도입이 아닐까 싶습니다. 요거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날카로운 질의를 하셔가지고 또 이게 또 뭐 기사도 많이 되고 그랬는데 요거에 대한 우리 의원님은 일단은 아까 힘을 실어준다라는 얘기도 저는 어떤 입장이십니까?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입장입니다. 적극적으로? 왜냐면 혹시 그러면 동제주시장에 한번 그래 볼까요? 원래 우리가 그 제주특별자치도 할 때도 점진한 혁신할 때 저는 시장을 없애는 부분에 대해서는 긍정적이지 않았고 기초 없애는 부분에서 긍정적이지 않았고 왜냐하면 그 기초 단위가 없어지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좀 심사숙고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풀뿌리 민주주의라고 하는데 그 풀뿌리 민주주의를 대변하고 그걸 결정하는 이사 구조가 다 없어진다는 거는 상당히
좀 위험하다. 그래서 당시 제가 그 의원이 아닐 때도 민간에 있을 때도 상당히 많이 반대를 했었고 반대에서도 제가 반대한 목소리가 그렇게 크게 들리지 않지 않습니까? 예. 또 왜 그러십니까 또. 그래서 그런데 이번에 와서 이제 역대 지사님들이 다 이 얘기는 했어요. 뭐 다시 기초와 관련한 얘기를 했는데 오영훈 도지사님처럼 이렇게 강력한 의지를 가지신 분이 좀 없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좀 강력하시고 만에 그러면서 우리가 좀 힘을 실어줘야 된다라는 저는 기본의 틀이 있고, 근데 만에 하나 안 됐을 시에는 이제 그만해야 된다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결정을 내야 되니까 이번에 그럼 결정을 내려면 하든지 말든지. 예, 그러면 온 힘을 다 해봐야 된다는 거죠. 온 힘을 다 해보고 그래도 안 되면 이제는 모든 지사님들이 나올 때 이제 공약을 이제 그만해야 된다. 이번에 모든 에너지를 총동원할 필요가 있다. 이게 이제 가부를 떠나서 그동안에 이제 도민들의 요구 사항이었고 수건 사항이다 보니까 이번에 최대한 한번 밀어붙이고 네. 되든 안 되든 그 결과를 무조건 따라야 될 필요가 있다. 예.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기초자치단체 부활에 굉장히 적극적이고 필요하다라는 그런 생각이시다. 됐으면 좋겠어요. 정말. 네, 됐으면 좋겠다. 네. 행정사무감사에서 그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 건의를 위한 주민투표 왜 이렇게 늦냐, 좀 빨리빨리 안 하냐, 그 부분 좀 때리셨지 않습니까? 예, 뭐라고 그랬죠. 예, 뭐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이게 뭐 지금 12월 18일이 사실상 올해 안에 주민투표를 할 수 있는 마지막 시한이고, 예, 마지노선이었죠. 예, 그 이제 뭐 그 행정 절차 과정이 60일 정도 필요하다 보니까 역산으로 보면 이제 뭐 사실상 올해는 사실상이 아니죠. 이제 뭐 수포로 됐는데, 야, 근데 최근 좀 논의가 좀 이상하게라고 하지 않겠습니다. 좀 약간 다른 양상이 좀 이렇게 나오고 있는 게, 김한규 국회의원께서 이른바 제주시 쪼개기 방지법을 발의를 했습니다. 제주도 오영훈 도정에서는 동제주, 서제주, 서귀포 이렇게 나눠가지고 이거 주민투표로 하겠습니다라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쪼개는 게 웬 말이냐, 쪼개기 방지법을 발의해서 지금 이것 때문에 지난 주말부터 오늘 이제 저희가 인터뷰하는 시점이 월요일인데 발칵 뒤집혔습니다. 제가 을지역이라서 네. 기자님 전화를 좀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이 굉장히 혼란스러워하고 있고 그러는데 이거 뭐 어떻게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겠죠? 김한규 의원님 입장에서는 충분히 말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봐요. 왜냐하면 을지역,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동제주, 서제주 하면 국회의원 지역으로 하면 을갑이거든요. 예, 을갑이면 그러니까 동제주하고 이렇게 서제주를 나누면 을이 세수나 이런 부분에 상당히 좀 열악하긴 해요. 그리고 우리 우리가 말하는 문화 접근 시설도 시설도 열악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좀 있어서 아마 당신의 지역구니까 충분히 그와 관련한 얘기는 문제 제기를 할 수 있고 그 얘기를 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근데 이제 다만 시기와 관련한 것을 하면 그 전에 우리가 이렇게 행안부에 그 얘기를 하기 이전에 좀 도지사와 도정과 좀 소통이 좀 됐으면 좋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쪼개기 방지법을 저는 원래 오영훈 지사님이 얘기했던 5-6개의 권역을 더 좋아했어요. 아예 6개로 만들어버리는. 저는 개인적으로.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50만에 18만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다른 데 가보면 우리가 지금 시로만 계산을 하고 있어서 그래요. 근데 권역의 읍면이라든가 권역 아니면 군으로 봤을 때 뭐 8만도 막 이렇게 많이 강원도 같은 경우에는 뭐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러면서 기초를 하거든요. 저는 아까 지금 공동체적인 것을 입장에서 봤을 때 대규모 공동체와 소규모 공동체의 차이가 분명히 있어요. 그러면 소규모 공동체는 뭔가 원활하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빠르게 진행이 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자치권에 대한 부분도 보장이 받고요. 근데 이제 다만 이게 좀 쪼개면 뭐가 문제냐면 힘이 약하다는 거죠. 힘이 있는데 행정의 힘이 분산되기 때문에 이거는 특별자치도가 강하게 또 이렇게 잡고 끌고 나가야 되는 부분이 이게 맞아지면 저는 5-6개도 되게 아름다운 제주도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했지만 행계가
3개로 이렇게 권고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또 공론화 과정을 다 거치고 그래서 김한규 의원님이 이게 좀 갈등의 요소가 있다라는 부분도 일정 부분 동의가 되고요. 왜냐하면 보건소 같은 경우도 지금 제주시 하나인데 어디로 갈 거냐, 동이냐, 갑이냐. 그래서 뭐 나중에 프로그램면 동은 하는데 그럼 서도 이제 가서 같이 받아주고 뭐 이런 것들이 있어서 이런 여러 가지 부분에선 동의를 하나 이게 지금 현재 이런 부분으로 이렇게 다시 갈등처럼 비춰지는 거거든요. 네, 이게 도민들이 보면 정치인들이 갈등하는 것처럼 비춰져서 저는 이걸 좀 약간 조율을 해서 차라리 그러면 도민들에게 주민투표 자체를 3개로 할지 2개로 할지 물어보는 것도 방법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주민투표는 주민투표 자체를? 왜냐하면 김한규 의원도 기초는 이게 찬성하시는 거고 그리고 모든 도민들도 그 부분이 훨씬 월등하게 높으면 선택권을 이게 도민에게 뭐 행계의 권고안이 너희들은 수용되겠느냐, 도민들은 하겠느냐 이런 걸 거꾸로 물어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원래 인터뷰를 하시면서 이렇게 힘들어하시는 분이 아닌데 오늘 좀 약간 굉장히 약간 지뢰밭을 이렇게 살짝 두 분 다 민주당 의원님과 민주당 지사님이라서 저는 의원님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얘기를 해보죠. 제주도가 지난주에 새해 예산안을 제출을 했습니다. 7조 5,700억. 그 예산 절벽인 상황에서 무려 전년 대비 5% 증액한 굉장히 큰 규모인데 이제 다음 주인가요? 이제 다다음 주부터 이제 요 임시회에서 예산안 심의를 이렇게 또 해야 되는데 오늘 좀 어떤 부분 좀 주목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보도 자료든 이렇게 도정의 보도 자료든 의회든 민생이 우선이라는 단어를 정말 많이 써요. 민생, 네, 그렇습니다. 근데 진짜 그게 거칠의 민생이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진짜 민생의 예산인가를 봐야 될 것 같다는 거죠. 제가 뭐 도정 질문 할 때도 골목 그 경제, 골목 상권과 관련한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게 좀 전문적이라서 좀 대강 사겠는데 우리 골목 상권도 여러 가지 골목 상권이 있어요. 근데 이제 지금 현재 우리가 빈 점포로 붙여지는 영세 사업자들의 골목 상권들이거든요. 맞습니다 요즘. 네, 본인이 임대비를 지불하고 종업원을 채용하고 또는 종업원이었으면 가족이 운영하고 이런데 이제 안 돼서 이제 폐업을 가서 근데 이게 폐업이 되면 임대하시는 건물주라고 해서 우리가 되게 좋아 보이지만 결국은 건물주도 그 건물의 유지가 안 되는 상황이 발생되는 이게 선순환 경제가 돌지 않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거를 정말 그러한 것들을 먼저 봤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예산에. 그러니까 저는 의원이 갖고 있는 가장 중요한 게 저는 2가지라고 봅니다. 입법권은 당연한 거고 그다음에 예산의 우선순위, 우선순위를 어디로 가야 되느냐라는 부분. 물론 우리가 편성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편성권이 없지만 가장 강력한 건 저는 편성보다 삭감권이라고 봐요. 삭감. 네. 그것도 많이 약간 또 맞습니다만은 미리 뭔가 지금 합의가 있으신 것 같아. 그러한 것들이 정말 가야 될 때 가게끔 해야 되는데 우리는 조금 놓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도 여기 의원이 되면서 이제 기득권이에요. 요거 솔직하다. 요거 솔직하다 이거. 나는 기득권. 저는 기득권이라고 하면 어디 가서도 저는 벌써 기득권이 됐습니다. 요 부분만 따로 편집. 근데 그러다 보면 정말 민초의 아픔을 몰라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그런 인터뷰를 한 적이 있을 거예요. 제가 선거 전에 제가 장애가 된 게 감사하지 않다. 근데 진짜 정말 감사하지 않는데 어쩌다 정말 가끔 감사한 건 그래도 그 아픔이 아직까지 느끼는 기득권이라서 그것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어떤 도정의 그 주무관부터 어떤 부분에 우리 도지사님까지 여기도 우리 의원들이 예산을 편성을 하고 입력을 할 때 그냥 단순히 이렇게 2호조 입력하는 게 아니고 정말 절실하게 요구하는 걸 또 도민들이 정말 한 줄기를 잡기 위해서 하시는 분들에게 예산이
편성되고 있느냐. 저가 지금 안 돼서 편성이 안 돼서 저한테 이걸 해달라고 이렇게 그렇죠. 많이 왔어요. 네. 벌써. 많이 올 시기입니다 또. 네. 예. 보면 와 이게 안 됐지? 왜 이게 안 되는 거지? 라고 생각하는. 누가 봐도 뭐 이거를 이 예산을 반영해 줘야 될 타당성과 명분이 명확한데. 네. 예. 네. 근데 그게 실링에 잡혀 있는 것도 있고 그잖아요. 그래서 좀 많이 길어지는데 제가 이번에 그 행정사무감사함의 양 행정시장님한테 얘기했던 부분이 이거예요. 실링 외 사업을 찾아서 도에 적극적으로 건의하시라. 일단 첫 번째 도지사가 공약하고 있는 뭐 도지사가 공약하고 있는 사업 중에 양행정시에서 실과로 일하고 있는 거 그리고 네네. 우리가 인구 정책이라든가 15분과 관련한 15분 도시 정책은 결국은 양행정시가 담보하지만 그거는 도의 큰 정책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 그거는 실링 외 사업으로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그래야만이 시민들이 건의한 거를 시장이 받아서 예산을 편성하는데 시장님은 그런 가용 예산이 없으세요. 아예 없으세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조금 예산에 지금은 그렇게 들어왔지만 향후는 우리가 혹여 기초자치단체가 안 됐을 시에는 제한적 도지사의 권한을 내려놓겠다 했으니까 이 실링과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고민이 좀 필요해야 그 제한적 도지사의 권력을 내려놓는 모습들이 보여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너무 갔나? 아닙니다. 뭐 아무튼 알아서들 해석들을 하시고요. 의원님도 이제 그 임기 절반이 넘었지 않습니까? 의원님의 공약을 이렇게 우리 홈페이지에서 봤더니만 돌봄 지원줄의 제정으로 마을 공동체 돌봄 기반 조성. 그 제2요구 됐고. 네. 마을 일자리 창출 제도 마련. 동북권 농기구 임대센터 수리센터 설치. 함양봉계 다목적 작은 도서관 등등등등. 예, 요렇게 있는데 야 역시 뭐 요 재정 투입이 좀 필요한 게 좀 많이 보인다. 사실 제주도의 예산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이제 지사의 정치적인 목표를 달성하고 그 공약 실현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기초적으로는 짜왔지만 우리 의원님 저 공약 요거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제가요. 네. 그 당시 공약을 정말 많이 발표했어요. 그러니까 선거사무소 개소식 때 요건 정리된 거 일부만 정리된 거. 네. 네. 그 선거사무소 개소식 때 저 주변에서 다 캠프에서 말렸어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너무 많이 하면 안 된다. 근데 제가 그랬어요. 나는 그 매니페스토 상이 중요하지 않다. 일단 하고 싶은 걸 다 나열하고 싶다. 그래서 선거사무소 개소식 할 때 한 템포 쉬었어요. 공약 발표하면서. 그래서 웃으면서 잘도 하지. 내가 이렇게 했습니다. 내가 생각해도 너무 많아. 근데 그게 왜냐면 그 우리가 이게 10개를 하면 10개 목표치가 달성이 되면 나는 잘했다 라고 얘기를 하지만 20개 하면 10개치만 완성이 되면 나는 늘 부족하다 생각이 들거든요. 저는 역설로 늘 부족함이 있어야 열심히 할 것 같은 거예요. 이게 역설적인 표현입니다. 일단 많이 벌려놔야 내가 뭘 하나라도 수습하려고 열심히 한다는 거죠. 열심히 한다. 그래서 우리 그 마을과 관련한 게 또 우리 동네에 마을 만들기 사업으로 10억이 결정이 돼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그래서 그 마을 일자리와 관련한 부분들을 지금 함께 마을 회장님하고 논의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게 원래부터 예산이 편성돼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것들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조금 장기 비전을 가져야 되는 게 있고 단기적으로 해결해야 될 게 있는데 실은 마을 일자리 같은 경우는 저 임기 4년 동안 할 수도 없는 부분이에요. 근데 이제 들어갔으니 예산이 네네. 들어갔으니 이제 마을 만들기로 해서 일자리까지 이제 갈 수 있는 밑바탕. 저는 이제 이걸 해도 밑바탕까지만 해도 저는 성공했다라고 보는 입장에서 그래서 공약이 많은데 저는 이제 우리 동네에 국한을 좀 넘어서 그래도 일자리를 좀 만들면 그게 좀 벤치마킹이 돼서 다른 마을에도 이렇게 좀 파급 효과가 되는 것들을 그래서 지금 저 어르신 돌봄에 대해서 깊이 고민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어르신 돌봄. 예. 복지국가 이렇게 말씀하는데 저는 앞으로는 돌봄 국가가 돼야 된다고 보는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전에는 돌봄이라는 게 이게 경제 활동의
하나의 방법이라는 생각을 하는 분들이 굉장히 적었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이제 돌봄 자체가 경제의 주류로 편입되어가는 그런 과도기 같은 그런 과정. 지금 우리 제주가치 통합돌봄도 우리 지금 지사님이 추진하고 있는 제주가치 통합돌봄도 어떤 부분에 일자리로 이제 가고 있는 게 우리 그 어르신 도시락 같은 경우도 도시락을 만들어서 이렇게 배달까지 맞습니다. 해야 하잖아요. 이게 인력이 아니면 누가 합니까? 그러니까 이제는 돌봄을 이렇게 보면 이게 그 마을에서 충분히 함께 돌보면서 그게 본인들에게도 맞습니다. 이게 향후 나중에 은퇴하신 분들에게도 적절한 일자리가 맞습니다. 제공이 되는 서로 돌봄이 가능한 구조로 저는 가야 된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뭐 원래 다른 질문으로 지금 넘어가야 되는데, 아니 뭐 UAM도 좋고 수소도 좋은데, 그러니까 돌봄 자체가 이제 경제의 한 큰 줄기가 될 수 네. 있다는 그 가능성을 지금 보여주고 계신 거기 때문에. 그게 저는 앞으로 가야 될 방향성이라고 보는 예, 겁니다. 예.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이제 예전에 이제 복지 돌봄하면 이제 그냥 투입만 하고 흡수가 되지 않는 그런 거라고 생각들을 많이 했는데, 네. 이 단계에 이르기까지 굉장히 우리 의원님의 역할이 많았다. 잘 이해시키는데도 좀 많이 부족하기도 했고 네, 더 노력해야 알겠습니다. 됩니다. 예. 예. 예산 심사에서 본인의 목표와 본인의 공약 달성을 위해서 이렇게 나름대로 이제 밸런스를 맞추실 이렇게 계획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그 우리 의원님하고 얘기를 하다 보면은 그 얘기를 많이 하세요. 정치에 대해서 삶을 바꾸는 무기다. 무기라고 하니까 좀 약간 살벌하긴 합니다만은 뭔가 누구를 때려 눕혀야 될 무기다. 아니 농담이었고요. 도구다. 네. 누군가에게는 농기구일 수 있고, 누군가에게는 뭐 시원한 한 잔의 물일 수도 있고. 그런데 개인적으로 이제 남은 임기 동안 공을 들이는 뭐 어떤 이 정치적인 목표, 조례안, 뭐 어떤 이런 것들이 있으면 혹시 어떤 것들? 일단 저는 개인적으로 그 삶을 바꾸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정치다라고 생각을 해서 정치인이 된 거잖아요. 잘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아우, 저 대단하십니다. 그렇게 저에게 관심 가져서 고맙습니다. 저는 이번에 그 행정자치위원회 오면서 매우 이제 입법 활동도 매우 중요하지만 아까 제가 지속 가능한 발전과 관련한 얘기를 기본 전략과 관련한 얘기를 말씀을 드렸는데, 실은 우리가 가장 놓치는 것 중에 하나가 있어요. 근데 이번에 기본 전략은 제가 어디 가서 이 공무원과 관련한 거 뭐 용역을 얘기하면 별로 칭찬하는 사람이 아닌데 기본 전략은 되게 칭찬을 많이 했어요. 도정 질문에도 칭찬을 많이 했고 제가 어디 토론자에서 가도 또 칭찬을 많이 했는데, 그 이유가 우리가 그 1번이 기본 전략에 17개 세부 목표가 있는데 1번이 먹거리예요. 1번은 먹거리를 해결하자. 근데 먹거리를 해결하려면요, 여기에 연계가 되는 게 있거든요. 일단 먼저 일자리가 해결이 돼야 그렇죠. 먹거리가 해결돼요. 건강을 해결하자 먹거리가 해결되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건강하지 않은 사람은 먹거리가 없으면 건강하지 않거든요. 이러한 것들을 이제는 옛날에는 먹거리만 해결하자면 그 하나만 해가지고 칸막이처럼 여기만 이렇게 했는데, 이번 제주도가 만든 기본 전략은 이 먹거리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일자리, 뭐 건강, 뭐 이런 것들이 보건 이런 게 다 들어가는 거예요. 이 연계 시스템을 상호 연계 시스템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전 이거는 매우 중요하고 앞으로 정책의 가장 큰 핵심이다. 생태계를 만들었다. 네, 맞습니다. 예. 근데 이거를 저는 이번에 정말 중점적으로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칸막이를 없애고 이게 협업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그리고 제가 의회에서도 이와 관련한 걸 질의를 계속을 하고, 이 생태계 구조를 2년 동안, 2년이 안 됐죠. 2년도 안 남은 이 기간에 요거를 좀 완성해 놓고 가면 일자리 하나를 위해서는 또 이제는 교육 시스템이 들어와야 되고, 그렇죠. 예. 그리고 어떤 부분에 우리가 이게 다 연결이 되는 예,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 칸막이를 하거든요. 행정이 왜 칸막이냐? 근데 이거를 깨기 위해서 이 기본 전략이 나왔다는 거죠. 이거 기본 전략을 실천적 담보를 잡기 위해서 만들어내는 게 저는 이번에 행자위에 온 가장 큰 빅픽처였구나 이게. 이게 그런가? 그거 꼭 하고 싶습니다. 예. 네. 어쨌든 요 새로운 일자리, 이 일자리가 복지다라는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예, 결국은 또 돌고 돌아서 이렇게 또 의원님의 철학이 이렇게 반영이 되네요. 또. 그래서 제가 어디 가서 농담 삼아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나라 구조가
정규직, 계약직, 일용직이 있잖아요. 예. 뭐 이거는 정말 다른 사람들이 보면 조금 약간 혁명이 아닌 조금 상태가 좀 이상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또 자기 자랑하려고 하시는 아니 것 같아요. 정규직, 계약직, 일용직이 있으면 우리는 정규직이 가장 페이가 좋아요. 맞습니다. 근데 저는 거꾸로 일용직이 가장 좋아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면 그렇죠. 일용직이잖아요. 네. 언제 일이 있을지 모르시는 분이잖아요. 그러면 시간당 페이는 여기가 가장 높아야 돼요. 그래야만이 우리가 20대 청년들이 맞습니다. 일용직을 하면서도 삶을 그리고 본인이 공부를 그리고 또 나중에 여기에 시험을 보는 것들 준비를 하는데 일용직에 가장 열악하기 때문에 여기는 안 좋은 일자리로 생각을 해서 4년제 대학이나 이렇게 나오신 분들 안 가거든요. 근데 일용직이 어느 정도 안정이 되고 그 다음에 계약직이 정규직보다 어떤 부분에 그 좀 안정적이 되면 정규직은 뭐가 중요하면 그 기간이 보장이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안정적이에요. 30년이 보장이 맞습니다. 되면 여기는 약간 페이가 없어도 어떤 부분에 그 기간이 보장되어 있는 부분이고 계약직은 1년이면 없어지잖아요. 계약이 다시 안 되면 없어요. 근데 일용직은 더더욱 열악하거든요. 근데 약간 외국 사례를 보면 일용직, 계약직, 정규직으로 이렇게 임금 테이블 정도의 상한가가 좀 달라요. 근데 왜냐면 또 정규직은 뭐가 있냐면 뭐 수당이라든가 뭐 무슨 여러 가지가 많이 있죠. 뭐 시간의 복지도, 복지도 이런 있고. 게 근데 여기 그런 게 안 되어 있으니까 일단 시간당이라도 이렇게 높아야 임금 테이블 자체가 높아야만이 되거든요. 이 구조를 좀 만들면 제주도가 못 만들까 뭐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이 구조를 만들면 우리 청년 유출이 될까라는 그 물음표가 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요 일용직만이라도 청년들이 어느 정도 자기가 기반을 따질 때도 안정적이면 뭔가 다른 기반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데 일용직으로 해서 그거면 너는 놀면서 일용직이라 뛰지 이런 말을 어른들이 함부로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이런 기반이 안 되어 있는데 눈물 나. 그래서 조금 저는 이제 즐거운 상상 또는 괴팍한 상상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보통 우리는 이제 뭐 정규직, 비정규직 하면 이게 그거 자체가 이제 하나의 사회적 계급이 되고 그게 어떻게 보면 이제 그 노력과 경쟁의 결과로 받아들여지고 거기에서 발생하는 차이가 굉장히 자연스러운 것으로 우리가 이렇게 생각들을 하게 되는데 또 그런 면으로 이렇게 또 이렇게 뒤집어서 이렇게 좀 보셨네요 또. 제가 우리 딸이 청년이 됐을 때 어디 가서 그 얘기를 강의를 한 적이 있어요. 청년 일자리와 관련한 것은 저의 고민이 아닌 줄 알았더니 우리 딸이 청년이 되니까 저의 고민이더라. 근데 이게 그 개인의 고민이냐 사회가 해결해야 될 고민인데 우리는 약간 너의 능력이 부족해서 넌 왜 거기 못 들어가느냐라고 이렇게 질타를 하고 어른들이 그런 구조나 이런 기회를 만들어내지 못하는 우리 애를 서로 질타하지 않는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네, 어쨌든 우리 저 김경미 의원님께서는 삶을 바꾸는 무기로서의 정치를 정말 그러니까 이거는 김경미의 무기가 아니고 청년들의 무기가 될 남의 무기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 남의 무기를 잘 만들어야 되는데 저 무기를 잘 만들라고 대장간에 보내준 것 같은데 잘 못 만드는 것 같아가지고 됐어요. 아닙니다. 충분히 잘하고 계시고 열심히 하고 계시고 자 응원을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2년도 안 남았습니다. 이제는 뭐 그래도 도의원 토탈 한 6년 넘게 이렇게 하셨는데 이제는 이제 나름대로 짬도 차시고 그래가지고 뭔가 정치를 바라보는 눈, 내가 앞으로 남은 임기는 그래도 내가 요렇게 마무리를 좀 해야겠다 이런 의정 활동에 좀 집중을 해야겠다. 혹시 뭐 이런 거 혹시 있을까요? 우리 삼양본계의 우리 주민들은 역시 지역구에 충실해야 됩니다. 아니 삼양본계 주민들은 좀 섭섭하실런지 모르겠지만 그게 아니고 저를 이렇게 도의원으로서 선택을 해준 거잖아요. 그래서 어떤 부분에 기초가 없기 때문에 기초 역할지도 해야 되는데 저는 좀 그게 상당히 좀 부족한 다른 의원님들에 비해서 부족한 의원이기도 합니다. 근데 저는 그럼에도 도의원의 이 자리에 좀 더 충실해서 도정의 정책과
그리고 도정에 협업할 건 협업을 하고 견제할 건 견제를 하고 도민의 삶의 변화가 되는 것들에 제 최선을 다하고 우리 삼양 본계 주민 여러분들은 제가 조금 동네에 잘 안 보여도 많은 아니 이렇게 그 사랑스럽게 웃으시는데 어떻게 싫어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게 아니 진짜 우리 의원님들은 정말 구석구석 가세요. 무슨 그러니까, 뭐 그 우리 삼양동 연합행사, 본계동 연합행사 이게 아니고 뭐 그 자생 마을 단위도 다 가시는데 맞아. 저는 또 접근하기도 어려운 데도 있고 맞아. 또 이제 이렇게 도를 너무 사랑해서 근데 또 의원님도 그게 있어요. 다른 의원님들은 가끔 이제 안 보이거나 좀 약간 건너뛰고 빨리 사라지고 해도 이게 별로 티가 안 나는데 의원님 확 티가 나. 네, 티가 나요. 그러니까 안 와도 티 나고 오래 네. 있어도 티 나고 근데 그게 좋은 건 있습니다. 한 번만 가도 여러 번 온 것 같은 착각이 있어요. 근데 어쨌든 제가 그 주어진 역할에 네. 정말 최선을 다해서 도민의 삶에 좀 방향을 트는 것도 또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대단히 노력을 다할 거고요. 그리고 또 이 초선을 넘어서 재선이 되고 예. 보니 우리의 정책이 도에서만 해결할 수 없는 정책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국회에 있는 국회의원들이 법을 개정을 해야만이 맞습니다. 되는 네.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작업도 실은 조금씩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결국은 이렇게 그 주민들이 선택한 도의원이 주민의 행복과 더불어 도민의 행복 그리고 약간 정치인의 성장을 위해서는 또 법을 개정하는 역할까지 좀 같이 해야 전체의 큰 그림에서 우리 모든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지 않을까. 그러니까 그런 역할들을 잘 감당하고 또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의원님께서는 이제 장애가 있다 보니까 그 사실 이제 나란히 서면은 참 키가 이렇게 작아 보이죠. 예. 예. 하지만 이제 그 정치적인 목표, 생각, 이 앞을 내다보는 그 능력은 누구보다도 그냥 키다리 아저씨만큼. 아유, 예. 크게. 예. 제가 밥 사야 되는 겁니까 이거? 오늘도 저 인터뷰를 하러 왔는데 좋은 얘기 듣고 이렇게 가는 걸로. 예. 네, 인터뷰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아까 저 기초자치랑 저한테 조금 더 세게 물어봤어야 하는데. 아니 나 말씀 다 한 것 같은데요. 예. 그 정도로 마무리하시고요. 예. 아무튼 저 의원님과의 유쾌한 인터뷰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 다음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의원님이 바라는 앞으로 이제 미래 세대를 위한 정치, 예. 정말 이제 우리 모두 공동체를 위한 정치 함께 응원하면서 같이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뭐 못하신 말씀 없으시죠? 아유.